오랜만이네요. 올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뭐 이제 정치, 사회 그런 여러 가지 이슈 한번 다뤄볼게. 오늘 다룰 거는 요즘 최고의 이슈잖아. 여당 그 당대표 선거.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고 나도 좀 눈여겨보고 있어서 좀 일단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게. 국힘에서는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투표 70%, 국민 여론조사 30%를 뽑았단 말이야.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는 약간 이제 전화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당원 10대 0, 당원께 투표 100%로 바꿔버린 거야. 이게 좀 여당 쪽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당원들은 좀 10대 0을 원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근데 그렇다더라도 설마 10대 0을 할까? 한 8대 2 정도면 모르겠는데 했는데 그 10대 0 나오는 거 보고는 유승민 후보한테 진짜 당대표를 주는 게 싫구나 싶기는 싶었거든. 근데 이것보다 더 좀 쇼킹했던 건 결선 투표제, 그러니까 경선, 이 결선 투표제인데 국힘은 예전부터 경선 투표를 안 했잖아. 결선 투표를 안 했잖아. 알겠지만 이 룰이 한 명이 50% 넘을 때까지 투표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두 번 투표를 하는 거지. 만약에 최종에서 한 5명 정도 투표를 했는데 한 명이 50%를 못 넘었어. 그러니까 최종 1등이. 그럼 이 1등과 2등을 통해서 또 이 선거를 통해서 50%가 넘을 때까지 투표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더 맞는 거긴 하잖아. 왜냐면 그 50% 넘는 그런 것들이 정당성이 더 생기는 거고. 근데 이 룰이 도입된 거는 이번에 도입된 거는 냉정하게 그런 정당성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친윤계 후보들이 표 나눠 먹다가 어부지로 유승민 후보가 당선되는 건 막기 위한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최종 두 명이 어떻게 하다가 유승민 후보가 들더라도 친윤 쪽으로 다 표가 몰릴 거 아닐까?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. 그땐 이길 거라 생각을 하니까. 당대표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 보면 진짜 다 친윤, 최소 범윤이거든?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말고는 다 범윤이야. 최소 범윤이란 거지.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후보도 후보로 나온다 이렇게 입장이 없지만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. 이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으니까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될 텐데 한번 좀 보여주긴 해야 되지 않나.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결국에는 다음 대선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국힘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지만 막판에 좀 인기가 없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대권 후보가 지금 없는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는 유승민 후보를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거지.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4년 후를 내다본다는 게 의미가 없다지만 나는 그때는 이 후보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거야. 여튼 좀 그런 이유로 이번에 나와서 지더라도 서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. 만약에 뭐 지더라도 좀 뭐 2등을 해서 지거나 이러면 좀 괜찮을 텐데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 이 지방 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때 김은혜 후보랑 경선에서 붙었는데 당원 투표에서 완전히 좀 밀렸다고 알고 있어. 실제로 김은혜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 때문에 그 감점이 된 상태인데도 거의 유승민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지. 그게 이제 얘기가 당원 투표만 해도 7대3 뭐 거의 이 정도로 김은혜 후보가 앞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쉽지가 않단 말이야. 근데 좀 생각해보고 해볼만 하다고 보는 거는 청년 당원들이 워낙 많이 늘었고 좀 청년 당원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윤석열 후보 쪽, 윤석열 대통령 쪽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한번 도전해봤으면 하는데 당시 이제 김은혜 후보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고 친윤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미지가 그렇게 친윤 강하지 않았단 말이지. 친윤 쪽을 강하지 않았다는 거지. 생각해보면 당시 대선 끝난 지 3개월도 안 지나서 어쨌든 좀 대통령 쪽으로 밀어줘야 되지 않나 파와 그러면서 뭐 김은혜 후보도 나쁘지 않으니까 파가 좀 합쳐지면서 엄청난 스코어가 나왔다 보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집권 2년 차고 그런 느낌이 있지. 초반에 좀 밀어줘야 되지 않나. 윤 대통령을 밀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있겠지만 또 보면은 좀 그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정치력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좀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. 견제해야 된다 약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. 내가 이제 말하면서도 쉽지 않다는 게 되게 느껴질 거야. 정말로 이게 지금 희망 상황이고 굳이 가능성을 높여서 말을 한다면 경선에서는 친윤계 후보랑 붙는 게 낫다. 그러니까 완전 오리지널 친윤계 있지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보면 김기현 후보나 권성동 의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1등이 되고 유 후보가 이제 2등이 되면 그런 비유의원 쪽이 좀 모이기 쉽단 말이야. 근데 어설픈 약간 범윤 뭐 나경원 후보나 안철수 의원이 1등을 하고 이러면
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다 표가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. 그래서 이게 이런 나경원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들하고 붙으면 친윤계 당원들이 다 그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지난번 스코어 7대3, 8대가 나올 수 있는 거지. 근데 이게 내가 정확히는 몰라서 그런데 이 경선 방식도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우선순위 1차, 2차로 해서 그날 끝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5명이 있어. 그러면 내가 찍을 후보는 A 후보인데 A 후보가 떨어졌을 때 누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 안에 한 번 안에 투표를 끝낼 수 있는 방식이 있고, 아니면은 최종 1등, 2등을 나와서 그걸 갖고 다시 투표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투표 방식도 굉장히 변수가 클 거라는 말이야.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 1차, 2차 그 방식으로 하면 또 표가 갈릴 수 있잖아. 그러니까 2명 놓고 하는 거면, 근데 반대로 이제 또 2명 놓고 하는 거면 친윤한테 아무래도 표가 더 갈 테니 말이지. 하지만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유승민 죽이기 방식이라 쉽진 않을 거다. 확실히 좀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거는 느끼는 게, 확실히 좀 근데 나는 좀 다른 면을 계속 보는 게, 유승민 후보가 차기 대선에 나가려면 4년 후에 좀 국힘 뭐 대통령이든 좀 많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그나마 야당 후보를 상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유승민 뿐이 없다, 이런 게 좀 나와야 된단 말이지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아닌 이상은 사실 국힘 후보가 되기 쉽지 않지. 그러니까 이제 여당표, 그러니까 이제 야당표를 갖고 갈 수 있는 후보가 나올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건데, 나는 그래도 결국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. 지금 윤 대통령 방향성이 좀 가격해서 그런 게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야. 뭐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또 알아봐야 될 것 같고, 오늘 방송 한 줄로 정리하면 유승민 후보 떨어져도 당대표 선거 나가야 되지 않을까? 서사를 만들어야 된다.